이제 여러분은 마진은 최소 이상의 제품을 찾고 가급적 제품으로 소싱을 하셔야 된다는. 안녕하세요. 돈덕후의 머니생각입니다. 오늘은 상품의 판매 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판매가는 나의 마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어떤 분은 매입하는 가격에 일정 퍼센트의 마진을 무조건 붙여서 파시는 분도 있고, 주로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이겠죠? 또 어떤 분은 무조건 네이버 최저가보다 100원 싸게 파신 분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은 마진율을 그 제품별로 다 다르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딱 들어봐도 왠지 제일 후자인 제품별 마진을 다르게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 같죠?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그런 거는 같은데, 대체 어떻게 마진율을 책정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제가 최적의 마진을 위한 상품 가격의 책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려고 시장 조사를 할 때 경쟁사 가격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그 물건이 대충 얼마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제품을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을 찾아보겠죠. 그리고 나의 마진을 계산해 봅니다. 마진은 시장 판매가에서 매입한 가격을 빼고 플랫폼 수수료도 빼고 그 외에 고정비가 있다면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 등을 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까지 뺀 것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2%의 판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추가로 받고 있는데요. 결제 방법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 다르지만 넉넉히 4%를 결제 수수료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랫폼 수수료는 총 2 더하기 4, 6% 정도로 보시면 되고, 1인 사업자의 집에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인건비나 임대료는 따로 들지 않을 거고, 광고료는 몇 달 집행해 보시면서 평균 광고비를 산출해 보셔야 하는데, 만약에 광고를 돌리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일단 패스해 봅니다. 세금은 부가세와 종소세인데 이것도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지만 대략 그냥 번 돈의 15%라고 감안해 줍니다. 세금은 번 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판매가를 산출할 때는 우선 잠시 접어두면 결국 마진은 시장 판매가에서 매입한 가격과 플랫폼 수수료, 그것을 뺀 것이 되겠죠. 저는 이 마진이 20에서 3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저렴하게 제품을 소싱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저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10,000원 정도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최소 6,500원에서 7,500원 정도에는 가져와야 네이버 수수료 6%를 주고 2,000원이나 3,000원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2,000원, 3,000원에서 세금 약 15%를 감안하면 실제 내 수익은 1,700원에서 2,550원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만약 이보다도 마진이 작게 나온다면 그 제품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마진은 고정비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사업을 키우려면 광고는 필수고 또 사업이 점점점 커질수록 창고도 얻어야 하고 직원도 채용해야 하니까 고정비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매출은 커져도 수익은 감소하는, 아니면 혹은 적자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시장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최저가로 판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최저가 싸움은 치킨 게임이라서 어느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100원 내리면 경쟁사가 또 100원 내리고, 제가 또다시 100원을 더 내리면 경쟁사가 200원을 더 내릴 수도 있어요. 제 살 깎아 먹기죠. 결국은 서로의 마진만 깎아 먹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한 명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치킨 게임은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게 돼 있으니 총알이 많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0,000원에 하루 10개 정도 판매하던 제품이 있다고 칩시다. 원가는 7,000원으로 개당 3,000원 정도 남는 제품이었다고 쳐보죠. 하루에 10개가 팔리니까 한 30,000원 정도 벌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 가격을 9,000원으로 10%를 내렸다고 칩시다. 10%의 가격을 내렸으면 내가 이전과 같이 하루 30,000원을 벌려면 이전에 보다 몇 프로나 더 팔아야 될까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10%의 판가를 내렸으니까
10%만 더 팔면 되겠지 싶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격을 10% 내려서 9,000원에 팔면 나의 마진은 2,000원으로 줄어들죠. 그럼 3만원을 벌려면 15개를 팔아야 합니다. 이전에 하루 10개씩 팔았으니까 무려 50%를 더 팔아야 수익이 이전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판가를 10% 내렸는데 판매한 개수는 50%를 늘려야 해요. 그래야 내가 벌 수 있는 마진이 같아집니다. 바로 최저가 경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인 거죠. 가격을 내려서 그 할인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예시에서 9,000원으로 가격을 내렸더니 20개가 팔린다면 당연히 조정해서 판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이 팔린다는 것은 더 많은 CS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포장지나 소모품 또 인건비가 더 들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둬야 합니다.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네이버 최저가로 파는 제품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마진율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싱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 간혹 마진이 20% 미만이어도 소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상품의 절대 가격이 큰 경우입니다. 만원짜리 마진 20%면 2,000원이지만 10만원짜리의 마진이 15%라면 15,000원이겠죠. 마진율은 더 낮지만 한 개 팔았을 때 내 손에 쥐어지는 절대 금액이 크니까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리소스 투입 대비해서 효율을 봤을 때 싼 상품을 여러 개 파는 것보다 비싼 제품을 한 개 파는 것이 더 유리한데요. 고정비 절감 차원이나 CS 부분을 감안하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셀러분들이 저렴한 제품을 미끼로 고객을 스토어로 유입을 시킨 뒤 비싼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제 여러분은 마진은 최소 20% 이상의 제품을 찾고 가급적 단가가 높은 제품으로 소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내리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시장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최저가 판매에 목숨을 거실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셨죠. 오히려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파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전에 다른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자 되는 그날까지 돈덕후의 돈덕질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